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쉬어가는 동안 미국 시장은 관세 노이즈가 다시 불거지면서 내리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울상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유예하겠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 분위기 현재로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미국도 원자력 사업 재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우리 원자력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데요. 또 5월 26일 월요일 전반적인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EU 연합에 유예하겠다 소식에 장 초반부터 우리가 2,60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관세를 둘러싼 우려에 시장 상단은 조금 제한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현재 11시 구간에 2,615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724포인트 보여주면서 1.12%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나갑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좀 나가면서 개인이 많이 사들였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대 이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조금 덜 담고 있습니다. 47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도 500억 원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줍니다. 선물 시장에서까지 2,500억 원대 외국인이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는 쪽은 원자력 오늘도 좋고요. 유리기판 쪽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 이쪽도 괜찮고요. 그간 어려웠던 2차 전지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민재 캐스터가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 2,600선 아래에서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IRA 수정안 하원 통과 소식에 2차 전지주들은 하락했고요. 또 원자력 산업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전주들은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하면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지수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지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92선에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0.75% 오르며 2,611.4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켰습니다. 1.15% 오르며 724.1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지난주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각각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468억 원, 그리고 기관은 30억 원대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300억 원대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에 외국인은 매도, 또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각각 매수하고 있고요. 182억 원대, 기관은 430억 원대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원자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가속화하고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원자력 대표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작도 주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글로벌 중공업 업체인 현대로템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급등하면서 10% 넘게 올랐는데요. 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도 갱신 중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실적 호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권가들이 목표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현대 롯데의 K2 전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건설 업황 개선, 그리고 원전 수주 기대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늘릴 거라고 밝히면서 현대건설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호재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징주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신곡 발표 소시에 이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오늘 인터뷰 영상을 통해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로 컴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 앨범은 지난 2022년 9월로 약 3년 전인데요. 이 3년 사이 멤버 개개인들이 솔로로 대성공을 이루면서 이 인기를 더 끌어올린 만큼 이번 컴백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블랙핑크 외에도 여러 YG 소속 가수들이 활동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베이비 몬스터 그리고 YG 신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데뷔 임박 기대감에 또 기대감이 더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에 몰린 모습입니다. 이 전거래일 대비 1.14% 오르며 79,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주가는 장 초반 86,600원 터치하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신풍제약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중국과 홍콩 그리고 태국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풍제약은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특허 등록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그러면서 주가에 강세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11.58% 오른 11,37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아시아 주요국에서 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진단키트와 백신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PIE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도입 기대감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는 2028년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유리기판은 인공지능 칩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 구현을 가능케 하는 이 차세대 부품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보여졌는데요. PIE는 상한가인 8,720원 터치하고 현재 27.12% 오르며 8,53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PIE는 머신 비전, 영상 처리,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유리기판 등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들은 빨간불 켜는 모습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에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스마트폰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0.09% 빠지며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감세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조항은 일단 유지가 되면서 국내 배터리사들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3.45% 오른 277만 7,25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모두 1위에서 5위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죠. 이 강세 보여주면서 4.67% 오른 8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 살펴본 캐스터 오민재였습니다.
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데요.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이번 주 전략,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가 또다시 시장에 좀 불안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또 나온 것 같아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결국에 주말에 조금 이제 악재 같은 소식은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었죠. 발언이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트럼프 관세는 4월 달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향은 조금 덜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유럽연합이 조금 민기적거린 게 있었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트럼프가 결국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자. 어차피 관세 협상은 계속 될 거거든요. 될 건데 조금 더 채찍질을 조금 휘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뭐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뭐 미국 증시나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 보시면은 그 발언이 한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한 8시 20분, 8시 19분 그렇게 이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선물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쭉 그 선물 지수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낙폭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시작하고 난 뒤에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나니까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나스닥 기준으로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위아래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박스권, 고점 박스권을 계속 연출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게 그거죠. 여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2만 포인트 부근인 전 고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러 갈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관세 이후에 너무 가파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섣불리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예.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증시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섣불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 좋은 테마군에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을 때 오히려 하락장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락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면서 다시금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반도체가 살짝 아쉽거든요.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 있어서 또 어떨까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번 주 뭐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요번 주에 뭐 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우리가 PC라고 하죠. PC는 우리가 연준에서 또 금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PC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지 그런 여부를 좀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또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벤트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 자체가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부분에 의해서 좀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방은 조금 제한된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시점부터 꾸준히 매수가 좀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폭도 발생이 된다.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상태야. 1360원대, 60원대 초반을 조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외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오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큰 이벤트는 우리가 이제 대선이죠. 다음 주 이제 6월 3일에 대선이 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 바로 집 임기가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정책주들, 정책 테마주들을 같이 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겠다 해서 그 정치 관련주를 투자를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도박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어떤 대통령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 방향보다는 지금 보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 뭐 토론회나 이런 거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인공지능 정책이라든지 인공지능 산업이 이렇게 성장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전력을 어떻게 좀 충당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 놓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은 또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는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이 조금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약해진 그런 듯한 모습도 보이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지금 이제 뭐 수출 그 통제도 좀 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제시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들도 좀 추가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전이 돼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뭐 거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에 대한 이제 큰 골자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취임되고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스피드를 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 국내 증시 또한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죠? 상단이 조금 제한된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은 또 단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 우리가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큰 그림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뉴욕 시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 전략까지 좀 챙겨주시긴 했어요. 2,600포인트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정책 테마주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봐주셨는데 섹터별로는 좀 오늘 주인공이 사실 뭐 유리기판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리기판 쪽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도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고 아니면 투자를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뭐 종목들을 조금 먼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반도체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오늘 이제 소폭 상승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렇게 큼직큼직한 테마들은 오히려 조금 주가를 묶어 놓는 듯한 그런 움직임 좀 보이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기자재, 기자재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 그리고 오늘 시장 보시면은 유리기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다. 근데 반도체와 2차 전지에는 조금 눈길을 주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차후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저점에서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점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PIE나 이렇게 이제 유리기판 관료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이슈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작은 이슈는 아니죠. 작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제가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은 유리기판을 좀 도입을 한다. 28년부터 해서 이제 계속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지금 유리기판을 채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관련주들에게 굉장한 수급세를 몰아넣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제가 이제 항상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 순환매 어차피 반도체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세부 테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리기판도 있고요. 우리가 뭐 온디바이스에 아니면 CXL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유리기판이 먼저 좀 치고 가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뭐 후발주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오늘 못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후에 우리가 쫓아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다음 순환매가 돌아줄 만한 테마에서 우리가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뭐 보통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린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순번은 개인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또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유리기판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PI나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에서 계속 안착을 해줬으면 그 뒤에 후발주들의 좀 이제 수급이 또다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텐데 여기 이제 상한가만 딱 터치를 하고 조금 빠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남은 5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붙어가지고 상한가를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2등 주자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또 상한가에 또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매수세가 또 얼마나 몰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PI나 한빛레이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YC캠도 우리가 유리기판 좀 대표적인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래도 오늘 시가 대비 그래도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후발주자로 이제 진입을 하시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다음 테마에 가서 먼저 선침해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식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 조금 시세를 안 준 종목들을 선점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테마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종목들 좀 쫓아가기 어렵다 아니면은 나도 이제 좀 다음 테마에서 들어가서 좀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해서 조금 뭐 안정적으로 좀 큰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박스 통신만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후발주자로 온디바이스가 좀 기대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면 시세의 연속성이 있다기보단 지금 그럼 살짝 반짝하는 걸로 맥스마스님 보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임 좀 봤을 때는요, 신세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더 나올 걸로 봐요. 왜냐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2차 전지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내에서 이렇게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 이런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저항이라든지 이편선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조금 돌파를 해 주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도체 내에 유리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리기판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반도체의 이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열도 발열량도 좀 줄이고 연산 속도도 좀 더 지금 기존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유리기판이 한 2달 정도 내내 막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YC킴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24년도 중반기죠. 4월달, 5월달 정도 전반기에서 이렇게 한 2달 정도 크게 이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만큼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과거에 출발을 하던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구간들 13,500원 정도 구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슈가 터진 구간이 22,000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이만큼 폭등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더라도 이 고점 부분에서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YC캠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이슈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한 8%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부담은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견디는 구간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슈는 추가적으로 계속 붙어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주가의 시세를
더 크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접근을 해서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대는 힌트는 이미 다 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구간 안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뭐 이제 다른 종목들 또한 비슷해요.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은 과거에 조금 고점이 형성되었던 부근에서 좀 고점이 오늘 또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 요 자리를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4만 5천 원이나 5만 원짜리까지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주가들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계속 이래 주가들이 팔딱팔딱 끓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짜서 좀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유리기판 관리주들이 계속 가지는 또 않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은 할 수 있지만은 계속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 테마에 또 선취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연출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등락 뭐 5%, 8% 이렇게 빠지고 상승하고 이런 걸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주가가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내가 이제 보는 목표 가격이나 내가 어떤 이제 매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내가 체감하기는 힘든 요즘 시장입니다. 중심을 잘 잡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조금 더 전략을 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정보들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어떤 종목 좀 특징주로 봐주시겠어요? 오늘은 또 이제 장 초반부터 보면은 또 원전 관련주를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너토크는 점상으로 출발했다가 오히려 지금 18%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12%, 그러니까 이제 저점으로 보시면은 1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담아 놓으신 분들은 수익이겠죠. 근데 이제 뭐 오늘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상한가 갔는데 조금 밀리길래 눌림목인가 싶어가지고 진입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큰 좀 아픔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이제 갭을 많이 띄운 뒤에 오히려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뭐 이슈가 조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원전 관련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게 주말 사이에 뭐 미국에서 원전을 많이 건설하겠다라는 부분들의 이제 이슈가 좀 동반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갭 상승을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막 방송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뭐 체코에 대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이제 악재 계약 불발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을 때 제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준비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을 좀 다 챙겨 가실 수 있었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갭을 띄운 만큼 다시 갭이 메꿔지는 듯한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지금 조금 종목별로 지금 근데 뭐 어떤 테마를 조금 보자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테마 내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전주들도 그렇고 갭을 띄운 종목들도 있고 갭을 오히려 못 띄우고 빠진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갭을 안 띄웠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특히나 이제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망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거 공식 매수 가격이 17,5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이 17,500원으로 한 2, 3주를 버텨온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17,500원에서 여러분들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등락을 거둬서 이제 저점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16,000 이제 뭐 5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1,000원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한 7%, 8% 정도는 또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량 없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띄워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준비를 안 해놨다 하면은 오늘 무조건 올라갈 때 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쫓아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듯한 그런 흐름도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0% 그리고 10% 중반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종목은 거래량은 없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조선 뭐 미국과의 협업이라든지 뭐 미국 뭐 상선이라든지 아니면 군함이라든지 계속 우리한테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보려면은 22,500원짜리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까지 돌파를 하면은 한 25,000원짜리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쉽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아까 선침해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침해. 그래서 오늘처럼 만약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미리 이미 다 띄어졌다. 이미 다 출발을 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테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담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망 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꾸준하게 등락폭 이런 이제 구간들을 견디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플러스 뭐 5% 구간 아니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구간 요거를 잘 버티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 힘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죽을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근데 구간에서 이게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주, 3주 정도는 계속 걸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맞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슈팅이 나온다. 저는 솔직히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나 이런 부분들까지 예측은 못 해드려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모아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정도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쫓아 올라가는 거를 타면은 먹을 만큼 못 먹어요, 여러분들. 크게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격대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큰 수익률을 다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지금은 우리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얼마를 더 먹을까 이런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구간 안에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는 종목들도 발생이 될 거고요. 또 이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종목들도 충분히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가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든 크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방송 통해서도 맥스마스터님이 원전 계속 강조를 좀 해주셨고 챕코발 악재 있을 때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취매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까 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유망 종목 어떤 거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음 테마로 좀 준비를 하고 싶은 테마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하나 담아놓고 있어요. 담아놓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지금 우리가 담았던 가격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큰 기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공략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갭일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은 다시금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움직여주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뭐
종목명이 혹시나 지금 방송에서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자, 이 종목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기 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살짝 저항을 좀 맞고 내려왔지만은 여기에서 매수 밴드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단기적으로 크게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과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 보시면은 자, 작년 23년도 한 11월 달부터 해서 24년도 초반까지 한 2월 달까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지만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그런 거래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초에도 이렇게 한번 또 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만 원짜리에서 한 2만 원짜리까지 뭐 이렇게 100% 정도는 좀 움직여준 종목이죠. 근데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도 거래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모습은 이런 이제 차트 안에 평균 단가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세력이라는 존재고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평단가를 어떻게 맞춰 놓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평단가보다 조금 더 아래에다가 맞춰 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차익 실현을 하려고 수익 실현을 하려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신망 내에 입장을 하시면은 주중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이제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 지금 오늘은 유리기판 쪽으로 갔죠. 근데 요게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혜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침해를 해놓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주가 여러분들 500원, 1000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항상 급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차피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면 한 달, 두 달 동안 이 매수 밴드 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크게 아래로 뭐 크게 위로 튀지도 않지만은 이 가격대를 지금 두 달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는 거죠. 차트가 맞죠? 이런 부분들인데 큰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가 좀 빠졌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는 이 두 달 동안 횡보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매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단기간으로 크게 튀어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이런 거래량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현대힘스나 이런 종목들 보셨잖아요.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거래량이 없지만은 한 번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거래량이 딱 크게 동반이 되면서 크게 튀어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연출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요 구간 지겹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 이 가격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은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들 계좌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종목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오히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잡아놨던 전략보다는 지금 더 조금 더 아래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죠, 여러분들. 매수가 뭐 100원, 200원이라도 더 싸면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보시면서 요 종목은 일단은 제조 반도체입니다. 제조 반도체인데 이 종목 조금 더 상세한 브리핑이나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신망 내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요망주 제주 반도체 받아봤습니다. 자, 한 가지 짧게 더 질문 드리려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쪽도 좋았는데 K-패션 쪽까지 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K-패션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양상을 보였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또 반짝하고 말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했죠. 우리가 코로나 조금 이제 팬데믹을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조금 이제 경계감이나 이런 게 조금 무뎌질 때 보면은 중국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튀어졌어요. 특히나 거기서는 화장품 관련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K-팝, K-엔터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컨텐츠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대거 좀 속해 있었는데 이런 패션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화장품 쇼핑도 많이 할 거고요. 옷도 쇼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을 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어, 차후에 차후에 그런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뭐 K-팝 관련주 그리고 우리가 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뭐 K 엔터주들 아니면은 뭐 K 컨텐츠 관련주들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계속 중국 관련된 이런 중국 수혜주죠. 쉽게 말해서 중국 수혜주들은 계속 시세를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패션주 중에서는 그리고 실적도 조금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로 일단 먼저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들 선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좋은 성과 좀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근데 이제 물론 중국발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은 솔직히 중국은 조금 믿을 게 못 돼요.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백지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좀 존재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관련주로 진입을 하도 내가 어떤 근거 그리고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중국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지금 현지에서 어떤 공장을 늘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갑자기 뭐 전면 백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리스크가 조금 동반이 되는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어디까지 조금 빠지면 손절에 치겠다. 그런 이제 정확한 가격 전략 없이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통신만 입장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다 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주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이번 한 주의 시작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26일 월요일 11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시장 상황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 2600선 아래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IRA 수정안 하원 통과 소식에 2차 전지주들은 하락했고요. 또 트럼프가 원자력 산업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전주들은 상승하며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현재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국내 지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92선에서 시작했는데요. 오전 중에 상승폭 점점 키워나가면서 현재 1.26% 오른 2,6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켰습니다. 현재 1.43% 오르며 726.2포인트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각각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567억 원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 원대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600억 원대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561억 원, 630억 원대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131억 원 팔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원자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가속화하고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원자력 대표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중공업 업체인 현대 로템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급등하면서 10% 넘게 올랐는데요. 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신고가도 갱신을 했고요. 2분기 이후에도 실적 호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현대 로템의 K2 전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름세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건설 업황 개선 그리고 원전 수주 기대로 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릴 거라는 기대감에 이 현대건설도 오늘 강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 6, 7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혀주면서 호재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징주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가 블랙핑크 신곡 발표 기대감에 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오늘 인터뷰 영상을 통해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로 컴백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 앨범은 지난 2022년 9월로 약 3년 전인데요. 이 3년 동안 멤버 개개인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 이 대성공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컴백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블랙핑크 외에도 여러 YG 소속 가수들이 그 활동 계획도 공개를 했는데요.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YG 신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데뷔를 언급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중국과 홍콩, 태국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확산이 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풍제약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이 치료제의 특허 등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11.58% 오른 11,37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PI입니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도입 기대감에 이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PI 상한가 오늘 8,720원 터치하고요. 현재 27.12% 오른 8,53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PI는 반도체 유리기판 등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 또 판매하고 있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 오전장 시장 상황 살펴본 캐스터 오민재였습니다. 네, 오민지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붙여가는 양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44% 상승하면서 2,630포인트 바라보고 있고요.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이 좋습니다. 1,636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물량을 점차 늘려가네요. 893억 원까지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에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4,072억 원까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더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